자, 파일 바뀌어요. 계산 작업이란 파일로 바꾸겠습니다. 계산 작업 파일로. 작업 표시지를 이용하시던 창 전환을 이용하시던 변화식 대로 하시고, 자, 시트는 앞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학 삼각일. 교재 82페이지. (1번) 표 1에서 최저층, 최고층을 이용하여 추첨자별 당첨 층수를 계산하시오. 당첨 층수 뒤에 층을 표시하시오. 예, 12층. 랜드 비트윈 함수와 앰퍼센드. 실제 랜드 비트윈 함수가 시험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함수가 있다는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랜드 비트윈 함수가 무슨 함수죠? 두 정수 사이에 특정 값을 표시해 준다. 랜덤하게. 자, 랜드 비트윈 함수를 여기 다 써야 되네요.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 번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된다. 자, 이걸 랜드 비트윈.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함수명은. 최고층 참조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상대. 최고층은, 자, 저는 여러분들 저하고 지금 상이 틀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최고층이라고 하는 D3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빈셀을 클릭하신 다음에 방향키로 이동. 혹시 이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 가르쳐 드렸나요?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기억나세요?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주소가 확인이 가능하면 직접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D3이라고 표시할 거니까.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네? 상대, 가로 닫고 엔터. 그래서 이건 매번 바뀌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이라고 표시했으니까 연결, 지금 함수니까 연산자로 연결하겠습니다. 청. 뭐 이런 정도는 뭐 충분히 이제 넘어가셔야 되겠죠. 오전 오후 동안 하신 게 이거니까. 자, 표 2로 가겠습니다. 표 2에서 구분이 음악인 제품들의 판매 총액의 합계를 계산하여 K12셀에 표시하시오. 판매 총액 합계는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표시. 12300을 13000으로 라운드업과 서밋 함수 사용. 라운드업은 무슨 함수죠? 올림이라는 계산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서밋은 한 개의 조건값에 맞는 합계를 계산하여 표시해준다. 자, 그러면 문제 내용에 구분이 음악이라는 게 조건이군요. 그 다음 판매 총액의 합계를 계산하라고 했네요. 이 사항에 맞는 함수가 무슨 함수라고요? sumif라는 함수를 사용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일단 sumif equal sumif 가로 열고 첫 번째 인수 조건 값을 찾을 범위. 조건이 뭐였습니까? 구분이 음악이 조건이죠. 그럼 구분 범위에서 콤마 음악 직접 입력 콤마 세 번째 합계 구할 범위
판매 총액의 합계를 구한댔으니까 판매 총액 범위 드래그 가로 닫고 엔터. 이게 끝인가요? 아니죠. 올림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 24,900이라는 이 값을 올림 처리하라. 올림 라운드 업 가로 열고 첫 번째 인수 숫자 데이터 썸이프가 숫자 맞죠? 네? 콤마 디노미네이터 자릿수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표시 마이너스 3 이 값이 틀리면 수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잘못해서 내가 4를 썼다. 네? 그럼 안 맞잖아요. 그러면 다시 F2나 더블클릭 수식 이미줄에 가서 조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필기시험이었다면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준 하나 정도는 꼭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필기시험에는 간혹 이런 게 나옵니다.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찾아라 그러면 함수의 결과값이 맞는 것은 틀린 것은 4번 가겠습니다. 4번 아래쪽에 4번 문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표사에서 장르가 드라마이면서 관람 등급 15세 이상인 영화들의 일관 합계를 계산하여 다음 셀에 표시하시오. 숫자 뒤에 인원을 표시하고 표시에는 123만원 만원이 표시가 되어 있다. 카운트 이플스, 썸 이플스, 에버리지 이플스 중 알맞은 함수와 n% 연산자 사용. 카운트 이플스라는 함수가 무슨 함수라고요? 두 개 이상의 조건값을 모두 만족하는 개수를 표시해준 함수 count equals. sum equals는 두 개 이상의 조건값을 모두 만족하는 합계를 계산해주는 함수. 그 다음에 average equals는 두 개 이상의 조건값을 모두 만족하는 평균을 계산해주는 함수. 그러니까 키워드는 두 개 이상의 조건, 평균 계산, 이게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데이터 연결 n% 연산자. 자, 그러면 내용 파악합시다. 문제 내용. 장르가 드라마라는 게 조건 한 개. 관람 등급이 15세 이상. 자, 관람 등급 15세 이상은 자료를 이렇게 화면상에 표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 숫자 문자가 구성이 되어 있는 문자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하셔야 되는 조건. 그러면 조건이 두 개네요. 두 개 이상의 조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AND입니까? OR입니까? 문제의 내용에 보시면 뭐뭐이면서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AND 조건이라고 판단합니다. 두 조건 모두를 만족하는 일간의 합계를 계산하겠다. 무슨 함수? sum equals equal sum equals 가로 열고. 자, 이 함수의 특징이 뭐라고요? sum equals나 average equals의 특징은 합계 구할 범위나 평균 구할 범위 인수가 먼저 와야 된다는 겁니다. 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뭘 계산한다고요? 일간의 합계니까 일간 범위가 먼저 와야 됩니다. 합계 구할 범위가 콤마 첫 번째 조건 값을 찾을 범위 장르가 드라마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바뀌어도 장르 범위 첫 번째 조건 값을 찾을 범위 콤마 조건 값 드라마 직접 입력합니다. 이중 따옴표 묶어서 문자 입력 콤마 두 번째 조건 값을 찾을 범위 관람 등급 범위 내에서 콤마 두 번째 조건값 15세 이상 문자가 있죠. 직접 입력합니다. 이중 따옴표 묶어서 15세 이상 그리고 작성해야 될 내용 다 끝났죠. 가로 닫고 엔터. 이게 끝일까요? 만원이라고 붙이라 그랬죠. 만원에는 데이터 연결 sum equals 숫자 결과값에 대한
연결 10,000원이라는 문자 직접 입력이니까 이중 다운표 묶어서 처리 그리고 엔터. 한 개는 오늘 되면 할 거고요. 아니면 그냥 넘어갈 겁니다. 자, 오늘은 넘어갈 거라고. 스킵. 자, 시트 바꾸겠습니다. 시트 이동 단추 이용하시고 필요하시다면 자, 수학 삼각 2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재 84페이지. 자, 준비되셨으면 3번부터 볼게요. 표 3. 표 3에서 교통비, 숙박비의 합계를 구하여 출장비 합계 영역에 표시하시오. 출장비 합계는 1,000의 자리에서 내림하여 만의 단위까지 표시. 123,859를 120000으로 표시. 썸과 라운드 다운 함수 사용. 자, 썸은 너무나 잘 아실 거고 라운드 다운은 내림. 자, 이거 제 화면 보셔야 됩니다. 처음 드리는 이야기니까 자, 이걸 자, 합계부터 계산을 해야 그러니까 내림을 하죠. 그러면 합을 계산하려면 어쨌든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 맞아요? 여기까지. 그다음 자동 채우기 몇 번? 아래쪽으로 한 번. 그러면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된다. 자, 그러면 합을 계산하죠. equal sum. 교통비, 숙박비의 합계죠. 그러면 인접해 있으니까 범위 들어가시면 되죠. 자, 여기서 자, 지난주까지는 이 원래 하지 않았던 그 등수 매기는 함수 하고 왔었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한 개의 셀이 변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라는 걸 이용해서 조금 확장을 시키면 셀 범위도 변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판단 내릴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체중기의 범위는 C1호에서 D1호죠. 합계 계산할 때. 그 다음에 중문화는 C16에서 D16이죠. 그 다음에 송준호는 C17에서 D60이죠. 그래서 지명수는 C20에서 D20이죠. 그러면 자동 채우기를 사용함에 따라 이 범위는 변해야 됩니까? 고정입니까? 범위가 이렇게 나타나려면 이 범위가 변해져야 됩니까? 고정입니까? 네? 이거 계산할 때 이 범위잖아요. 그럼 여기 계산할 때 이 범위가 와야죠. 여기 계산 이 범위가 와야죠. 그럼 서로 다른 범위가 나타난다는 건 자동 채우기 사용할 때 뭐?
셀 범위가 변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동차 구성할 때 주소 위치가 변한다면 상대 참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한 개의 셀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확장을 시키면 두 개 이상의 셀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셀 범위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주소 연결 변경은 무슨 키 가지고? F4번 키 가지고 조정한다. 그래서 지금은 상대 참조. 다음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동 채우기. 이 출장비 합계에 대해서 내일이 말하 그랬죠. 자, 라운드 다운. 자, 썸이라는 숫자 값. 콤마. 어떻게 처리하라고 그랬죠? 자릿수는 천의 잠깐만요. 천의 자리죠. 일시, 백천, 마이너스 4. 틀리면 수정. 소수점이 왼쪽이니까. 오른쪽 표 사로 갈게요. 표사에서 1차, 2차의 차이를 구하여 절대값으로 점수 차이 영역에 표시하시오. 점수 차이는 1차 마이너스 2차 ABS 함수. ABS 함수가 무슨 함수죠? 절대값을 계산해주는 함수입니다. 자, 점수 차이 계산은 1차 빼기 2차. 그러면 그런 식이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되겠네요. 요 영역에 자동 채우기 몇 번 써야 될 구조라고요? 아래쪽으로 한 번만 들어가면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이때 주소 형태는 상대 절대만 고민합니다. 이꼴 1차 마이너스 2차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근데 실제 원래 차이가 얼마입니까 물어볼 때 마이너스 6 차이 납니다. 마이너스 4 차이 납니다. 이런 표현은 사실은 쓰지 않습니다. 원래 6 차이 납니다. 4 차이 납니다라고 표현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표시해 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절대값이라는 연산이 계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 처리해 주는 함수 ABS 죄송합니다. 1차, 2차 상대 참조입니다. H15 상대 참조, I15 상대 참조. 제가 절차를 빠뜨린다고 여러분들까지 절차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2번) 갈게요. 2번. 표 2에서 과일별 총 개수를 상자당 개수로 나눠 상자 목수와 나머지를 구하여. 총 개수에서 상자당 개수 나누면 목수하고 나머지 구할 수 있죠. 구하여 상자 가로 열고 나머지 가로 닫고에 표시하시오. 상자 목수와 나머지 표시 방법은 상자 목수가 10이고 나머지가 일 때 4를 10이고 4일, 나머지가 4일 때 10 가로 열고 4 가로 닫고 int mod 함수와 %% 연산자 사용. 자, int 함수는 무슨 함수? 실수에서 정수값만 표시해 줍니다. mod 함수는 나머지를 계산해 줍니다. 자, 그러면 상자목, 즉 상자수, 목수. 자,
자, 보세요. 과일의 개수가 파인애플 과일의 개수가 329개고 한 상자당 25개를 담을 수 있다면 몇 상자가 나오죠? 상자 수가 나오겠죠? 우리 암산이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걸 몫이라고 그런다고. 수학용어로 따지면 몫. 그리고 상자에 이 25개씩 담다 보면 남는 게 있겠죠? 그게 나머지가 되겠죠? 그러면 몫을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한다고요? 두 수를 나누어 총개수 나누기 상자당 개수 하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결과값이 실수 형태가 나타난다. 점 얼마 이렇게. 이 중에 어떤 부분이 정수 부분이 뭐라고요? 13.16이라는 실수에서 정수 부분이 정수값을 표시하겠다. 이게 몫이 된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나머지 계산은 MOD라는 함수를 이용한다. 가로 열고 총개수 여기서는 콤마 개수 상자당 개수 가로 닫고 N. 자, 그러면 상자 목 계산하는 부분과 나머지 계산하는 부분 알았으면, 자, 여기 그러면 작성해야 될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되겠네요. 자동 치우기 몇 번? 아래쪽으로 한 번만 들어가면 다 채울 수 있다. 이때 주수 형태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된다. 자, 먼저 상자 수를 표시해야 됩니다. 목수. 자, 이걸 두 수를 나누어 H3은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각 과일의 총개수니까 서로 다른 주수가 나타나야 되겠죠. 상대 참조 나누기 상자당 개수. I3은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각 과일을 담을 수 있는 상자당 개수도 서로 틀리죠. 그다음에 주소가 서로 달라야 되겠죠. 변한다는 이야기죠. 상대 참조. 에서 뭘 계산하겠다고요? 정수값을 표시한다. 이게 몫이 된다. 그리고 자동 채우기를 써보시면 이렇게 몫을 계산한 거죠. 자, 몫이라는 숫자 값 옆에 뭐가 있어? 가로 열고라는 문자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서로 다른 데이터가 연결돼야 됩니다. 연결. 이중따옴표 가로 열고 이중따옴표. 자, 가로 열고 안에 뭐가? 나머지 값이 표시가 되어져야 되겠네요. 나머지 값이 표시, 연결, 추가되어야 된다. 연결. 나머지를 계산하려고 한다. MOD. 넘버, 피제수. 여기서는 총개수. 나누는 수. 나눔을 당하는 수. 그다음 두 번째 제수. 나눔을 당하는 수. 나누는 수. 여기서는 상자당 개수. H3, I3 다 뭐라고요? 상대 참조. 가로 닫고 엔터 치면 이렇게 나머지 값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라는 문자가 연결되어서 추가되어서 표시되어야 된다. M% 연산자 이중따옴표에 가로 닫고라는 문자 직접 입력. 아, 쉬운 내용 아닙니다. INT 때문에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생각은 하실 줄 아시나요? 자, 제가 함수 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를 자주 하냐면 식 작성 못해도 일단은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식을 잘못 적는 건 잘 적고 잘못 적는 건 사실 크게 상관 안 합니다. 뭐가 중요하냐고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아, 저렇게 몫을 구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나머지를 구해야 되겠구나는 그건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혼자서 작업을 하실 거예요. 저 식의 형태는 아주 익숙치 않기 때문에 뭡니까? 더딜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 자체는 더디면 안 됩니다. 형식은 익숙치 않기 때문에 더딜 수 있지만 생각은 저것도 더딜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을 잘 적는다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좀 틀리는 건 상관없는데 상자 몫수를 어떻게 구하고 나머지 어떻게 구한다는 그런 생각은 정확히 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 한 개는 다음에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 통계 1. 교재 89페이지. 일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표 1에서 직급이 대리가 아니다. 이게 조건인 것 같은데요. 아닌 사원수 개수네요. 셀에 계산하시오. 계산된 사원수 뒤에 명을 포함하여 표시하시오. 3명이라고 표시. sum if, count if, average if 함수 중 알맞은 함수. 이건 무슨 표현이라고요? 주어진 함수들 중에 한 개 이상의 함수를 사용한다. n% 연산자 사용. 자, 일단 함수명부터 확인합시다. sum if 한 개의 조건값에 맞는 합계를 계산하겠다. sum if count if 한 개의 조건값에 맞는 개수를 계산하여 표시하겠다. average if 한 개의 조건값을 만족하는 평균을 표시하겠다. 데이터 연결 n% 연산자.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내용 파악하죠. 직급이 대리가 아니다라는 게 조건이었습니다.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대 문장은 뭐죠, 그러면? 직급이 대리가 아니다의 반대 문장은? 직급이 대리이다죠. 네? 그러면 이걸 조건으로 표현을 하자면 직급 이꼴 대리라고 제가 늘 표현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었죠. 그러면 아니다라는 걸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이꼴 대신에 뭐? not이라고 하는 이거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직급이 대리가 아닌 이게 조건입니다. 그리고 사원수 개수를 계산한답니다. 요 사항에 맞는 함수가 무슨 함수라고요? 개수, 조건이 한 개 달렸군요. count if라는 함수를 써야 되겠네요. 자, 이걸 count 가로 열고 range 조건 값을 찾을 범위 직급 범위 내에서. 자, 그만 이게 만약 대리이다라고 표현을 하면 이렇게 적습니다.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자, 그런데 대리가 아니다라는 걸 이제 어떻게 설명을 드릴 거냐면 원래 대리 앞에 이꼴이 원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꼴은 다 생략했습니다. 이꼴은 작성 안 합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꼴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게 뭘 대리가 아니다라는 걸 표현할 때는 뭐? 이 이꼴 대신에 뭐? 그러니까 이꼴은 생략해서 씁니다. 이꼴은 그냥 의도적으로 일부러 안 씁니다. 그냥 불편하기 때문에. 근데 그 외에 나머지 연산자는 빠뜨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크다 작다 이런 거 빠뜨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이상해지니까. 그 외에 나머지 연산자는 다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그리고 여기에 명자 붙이라고 했던 것 같네요. 여러 번 했으니까 바로 할게요. 연결 n% 연산자 명자 직접 입력 이중 따옴표 묶기 엔터. 표 사로 가겠습니다. 문제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세요. 문제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세요.
자, 같이 한번 보죠. 자, 뭐 함수명은 방금 읊어드렸으니까 뭐 크게 문제될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떤 함수를 골라야 되는지가 문제죠. 자, 홈런이 40개 이상이라는 게 조건일 거고, 그 다음에 삼진의 평균을 계산하겠다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 사항에 맞는 함수가 무슨 함수라고요? average if. 그러니까 함수를 잘 찾아내는 게 능력입니다. 능력. 자, 그러면 평균을 계산하겠다. average if. 자, 잘 하셨으면 제가 뭘 틀리는지 감시도 하세요. 자, 조건 값을 찾을 범위 삼진 범위, 죄송합니다. 홈런 범위 내에서 40 이상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요? 여러 번 했죠? 이중 따옴표 묶어야 됩니다. 콤마 평균 구할 범위 삼진의 평균을 계산하겠다. 가로 닫고 엔트. 이게 끝이죠. 자, 위쪽 표로 가겠습니다. 표 2로 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표 2에서 커뮤니케이션, 회계, 경영 전략이 모두 80점 이상인 학생 수를 다음 셀에 계산하시오. 카운트, 카운트 if, 카운트 ifs 함수 중 알맞은 함수예요. 카운트 함수가 무슨 함수? 숫자 데이터의 개수를 헤아려 줍니다. 카운트 if는 한 개의 조건값을 만족하는 개수를 표시해 줍니다. 카운트 ifs는 두 개 이상의 조건값을 만족하는 개수를 표시해 줍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떤 함수를 써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해야죠. 자, 커뮤니케이션 80 이상이라는 조건 보이세요? 그런 게 이제 보여야 됩니다. 회계 80 이상이라는 조건 보이세요? 경영 전략 80이라는 조건 보이세요? 자, 두 개 이상의 조건은 뭐 해야 된다고요?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AND입니까? OR입니까? 이 세 개의 조건은 다 뭐? AND 조건입니다. 왜? 문제의 내용에 보시면 모두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AND 조건이라고 해석하시고 조건 3개, 즉 2개 이상을 모두 만족하는 학생 수, 개수 개념이죠. 무슨 함수? count ifs. 작성하는 거 이제 하면 되죠. count ifs. 첫 번째 자, AND이기 때문에 이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 범위, 콤마 80 이상 이중 따옴표 문구 처리. 두 번째 조건 값을 찾을 범위, 회계 범위 80 이상. 세 번째 조건 값을 찾을 범위, 경영 전략 80 이상. 가로 닫고 엔트. 한 개짜리 함수는 어려움을 느끼시면 안 됩니다. 수업 시간에 했던 것보다 조건이 조금 뭐 두 개 배웠는데 뭐 세 개가 되거나 뭐 네 개가 되거나 이런 사항밖에 없는 거지. 함수를 결합하는 형태가 아니잖아요. 자, 아래쪽 6번으로 내려갈게요. 6번. 표 6에서 점수 중 세 번째로 높은 점수를 3위 점수에 표시하시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딱 읽으면서 내가 배웠던 함수 중에 이런 게 생각이 나는지, 생각이 나면 정말 좋습니다. 혹시 무슨 함수일까요?
높은 점수나 이게 또 뭐 큰 점수 자 뭐 이런 거 또 다 용어가 터지다고 뭐 의미가 터진 거냐 아니요. 라지라는 함수 썼습니다. 라지. 그렇게 떠오르면 제일 좋은 거라고요. 자, 그래서 세 번째 큰 값이 곧 3등이죠. 3이죠. 예? 그래서 3이 점수라는 표현을 쓴 거죠. 세 번째 큰 값, 세 번째 큰 점수, 라지 함수. 그래서 라지 몇 번째 큰 값, 맥스 최대값, 스몰 몇 번째 작은 값 표시, 민 최소값, n% 연산자. 그러면 여기서 자 세 번째 높은 점수, 세 번째 큰 값, 큰 점수, 즉 라지 함수를 쓰라는 이야기겠네요. 이상 고민할 거 없잖아요. 함수 골라야 되니까. 그래서 이꼴 라지. 자, 첫 번째 인수 숫자 데이터의 범위가 필요합니다. 점수 범위 콤마 K 몇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이 라지나 스몰이라는 함수는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등수와 관련이 있는 함수입니다. 엔터. 그리고 문제를 제가 다 읽지 않았군요. 뭐 어찌됐든 점자 숫자 뒤에 점을 표시하라 했으니까 뭐 이건 이제 더 이상 뭐 말씀 안 드려도 되겠네요. n% 연산자 이중 따옴표의 점. 자, 왼쪽에 5번 가겠습니다. 왼쪽 편 5번 가겠습니다. 표에서 생산품의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표준 편차라는 용어 통계에서 쓰는 용어라 그랬고 우리 생활에서 익숙치 않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 계산해 준 함수가 스탠다드 베리에이션에서 stdev 함수를 사용합니다. 자, 첫 번째 삼각형 표준 편차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내림하여 한 자리까지 표시 123.45라면 123.4 내림 라운드 다운이라는 함수를 쓴다 그랬죠. 생산품 C의 표준 편차를 계산하겠다. 그럼 표준 편차 계산해주는 함수가 라운드 다운.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표준 편차 stdev 가로 열고 넘버 숫자 데이터가 와야 됩니다. 어떤 숫자 데이터가 생산품 C에 대한 데이터 가로 닫고 엔터. 그 다음 이 값에 대해서 내림 표시하시오. 라운드 다운. 이 표준 편차라는 숫자값, 콤마 기준값, 자릿수,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내림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 1. 틀리면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 시트 옮겨가겠습니다. 통계 2. 교재 92페이지. 이건
자, 2번부터 할게요. 2번. (92페이지) 펼쳤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실래요? 2번. 정답 맞추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형식 공부를 빨리 하셔야 되기 때문에 손에 익히시라고. 뭐 맞추면 더 좋고. 잘 되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성별이 열하는 조건이 보여야 되고요. 한 개. 시기가 가장이라는 조건 두 개가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두 개 이상의 조건은 어떻게 된다고요?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판단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AND입니까? OR입니까? 문제의 내용 속에 뭐뭐이면서라는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성과급의 평균을 계산하겠다. 무슨 함수? average if 순환함수를 작성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6번 average if 이때 주의사항 드렸던 건 뭐죠? 아까 썸이플스 할 때 합계 구할 범위가 먼저 와야 되는 것처럼 평균 구할 범위가 먼저 와야 된다. 그래서 성과급의 평균을 계산한다 해서 성과급 범위 콤마 첫
번째 조건값을 찾을 범위 AND 조건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먼저 처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할게요. 성별, 남, 죄송합니다. 여, 직접 입력, 두 번째 조건값을 찾을 범위 치기 범위, 과장, 직접 입력, 이중 다운표 붙이기. 이게 끝이 아니고 반올림하라는 내용이 있었죠. 반올림하는 함수, 라운드라는 함수를 씁니다. 라운드. 천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균값을 자릿수, non-digit 자릿수, 천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만의 자리까지 표시 마이너스 4. 자, 표 5로 가겠습니다. 네? 결과가 같이 나온다고요. 뭐 실제적으로는 라운드를 처리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겠지만 시험은 이 함수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은 주어진 조건에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게 나온 오해 소지가 분명히 있긴 한데 무조건 함수를 다 쓰셔야 됩니다. 안 쓰면 틀립니다. 자, 5로 가겠습니다. 표 5. 자, 표 5에서 수금액이 존재하는 수금 건수를 산출하고 값 뒤에 건이 표시되도록 다음 셀에 표시하시오. 카운터와 M% 연산자 사용. 카운터가 무슨 함수? 숫자 데이터의 개수를 헤아려 줍니다. 그러면 equal count 어느 부분에 수금액이 존재하는 이 됐죠. 그러면 수금액 부분이 되겠네 일단. 그 다음 존재하는이라는 표현을 왜 썼죠? 카운터와 카운트 A의 특징을 알고 계세요? 근본적인 건 뭐 숫자 데이터의 개수를 헤아립니다. 데이터의 개수를 헤아려 줍니다. 그거 다음 공통적으로 할까? 빈셀은 카운팅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금액이 존재하는, 즉 빈셀은 카운팅하지 않는다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건이라고 붙이라고 그랬죠? 오른쪽 표 6 읽어보시고 문제 읽어보시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X 표시가 뭐라고요? 결석이죠. 그러면 B에 있는 셀, 즉 공란이라고 하는 게 출석의 의미를 가지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카운팅해야 될 건 뭡니까? X 표시된 셀입니까? 빈 셀입니까? 빈 셀. 이 출석 현황이니까 그래서 빈 셀의 개수를 헤아리겠다. 무슨 함수? count blank. count blank. 가로 열고 셀 범위, 이 범위 안에 빈 셀의 개수 요만큼. 그게 해를 붙이다. m% 연산자의 이중 따옴표 해. (106페이지로) 옵니다. 106페이지. 1번. 106페이지 1번. 응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평일, 그 외에는 주말로 요일에 표시하시오. 단 요일 계산 시 월요일이 1인 유형으로 지정. if weekday 함수. 자, if weekday 함수. if 함수는 무슨 함수? 조건의 결과 true, false에 해당되는 값, 특정 값을 표시하겠다. if 함수. 그 다음 weekday는 특정 날짜에 해당되는 뭐 요일을 표시해 주는 게 아니라 요일의 위치값을 표시해 준다 했습니다. 일요일이 뭐 첫 번째다, 일곱 번째다 이렇게. 자, 그러면 문제 내용 파악하셨나요? 응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면 평일이라고 표시하고 그 외에 아까 그 외에 나머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표현 썼죠. 이때는 주말 표시하겠다. 자, 문제 내용 파악하셔야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응시일이 월요일인지 금요일, 자, 월, 화, 수, 목, 금, 토 요일을 계산해주는 함수는 없습니다. 요일 자체를 계산해주는 함수는 없습니다. 제가 무슨 요일입니다를 가르쳐주는 함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요일의 위치값을 가르쳐주는 함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곧 요일의 의미를 가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이제 요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주어진 함수를 바탕으로 판단해 보건데 요일의 위치값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네? 그걸 근거로 바탕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되겠네요. 아, 요일의 위치값 계산해 주는 함수가 무슨 함수라고요? 위크데이. 자, 시리얼 넘버. 날짜 데이터가 와야 됩니다. 날짜 데이터. 여기서 응시일, 콤마. 자, 1, 2,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뭐 1번, 2번만 기억하라 그랬죠. 그럼 1을 써야 됩니까? 2를 써야 됩니까? 그건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주어진 문제 속에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단 요일 계산 시 월요일이 1인 유형으로 지정하라. 그래서 1을 쓰면 되죠? 아닙니다. 일요일, 거기에 있는 일요일이 1인 유형이라는 건, 잠깐만요. 잠깐 잘못 읽었네요. 월요일이 1인 경우죠. 자, 그러면 월요일이 1이라는 건 달력 유형 1을 이야기합니다. 거기 있는 월요일이 1이라는 건 월요일이 첫 번째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거 월요일이 첫 번째. 그래서 달력의 유형은 뭐? 2번. 2번.
자, 그러면 내가 작성해야 될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네요. 자동 채우기 한 번 써야 되겠네요. 상대 질 때만 고민하면 된다. 자, 이걸 위크데이. 날짜 데이터. 응시일.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오늘 한 6시간 동안 상대 절대를 물어봤으면 이제 머릿속에 이제 바뀌었겠죠? 자, 콤마. 절차를 익히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물어보는 이유는 콤마. 자, 달력이 유형은 방금 문제에서 뭘 쓴다고요? 월요일이 1, 첫 번째인 달력의 유형 2. 가로 닫고 그러면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드래그. 그 다음은 뭘 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평일 주말 표시해야 될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본적으로. 자, 그럼 이걸 판단을 내리려면 어떻게 평일이라고 표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지를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자료 자체가 요일을 나타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요일의 위치값이 1부터 5인지를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1부터 5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면 됩니까? 1입니까? 2입니까? 3입니까? 4입니까? 5입니까를 물어보지 않고 한꺼번에 딱 처리하려면 그렇게 물어봐도 됩니다. 틀린 건 아닌데 그걸 딱 한마디로 물어보면 5 이하입니까라고 물어보면 된다고요. 5 이하입니까? 1입니까? 2입니까? 3입니까? 4입니까? 5입니까? 물어보면 5번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5 이하입니까? 딱 물어보면 딱 한 번만 물어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이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6 미만입니까? 라고 물어보든지, 예? 그러면 대답을 하겠죠. 5 미만에 들어가 있다? 6, 7이면 아니다. 그러면 true일 때 무슨가 표시? 평일이라고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말이라고 표시한다. 그래서 무슨 함수가 필요하다고요? if 함수가 필요하다. 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어떤 형태로 적든 간에 이 중간 과정에 이 녀석이 사라지고 true 아니면 false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true, false가 나오는 것이 보고 계시죠, 화면에. 그래서 이 형태가 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작성할 자격이 충분하다. 만족한다면 무슨가 표시? 평일이라는 문자 표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말이라는 문자 표시를 하라. 바로 닫고. 이런 게 이제 함수를 쓰는 이제 목적이 되는 거죠. 수준이 좀 높아진 겁니다. 자, 시트 옮겨갈게요. 텍스트. 교재 111페이지. 자, 시간이 좀 걸려도 요걸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3번입니다. 3번. (111페이지) 3번. 표 3에서 제품 코드의 마지막 문자가 M이면 남성용, W이면 여성용, O이면 아웃도어로 구분하여 표시하시오. if와 write 함수 사용.
뭐 if 라이트는 잘 아시죠? 레프트 해보셨습니까? 라이트. 자, 자, 오른쪽부터 문자 오른쪽부터 몇 글자를 추출하다 라이트. 자, 그러면 문제 내용을 파악을 하시면 제품 코드의 마지막 문자가 마지막 문자라 그래서 무슨 함수 써야 되죠? 친절하게 오른쪽이라는 표현을 쓰면 정말 고맙겠는데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쓰면 그거 뭡니까? 그게 곧 오른쪽이 되는 겁니다. M이냐 아니면 W이냐 그 외에 나머지.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M, W, O 세 가지밖에 없죠. 그러면 O라고 표현한 건 다르게 해석하면 나머지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 외에. 자, 그러면 제품 코드의 마지막 문자를 찾는 함수는 라이트 함수입니다. 이걸 라이트. 제품 코드의 오른쪽부터 마지막 한 개 추출할 글자 수 1. 그러면 이렇게 뽑아서 나타내겠죠.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되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사용해야 되고 이때 주소 형태는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된다. 자, 이걸 제품 코드의 마지막 문자 라이트 제품 코드 참조 A16은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상대 각 제품 코드니까 주소 세일 주소가 달라야 된다. 콤마 몇 개? 추출할 글자 수 한 개를 뽑았을 때 물어봐야죠. M입니까? 일단. 자, 여기까지만 일단 할게요. 하면 맞다라고 대답해주고 아닌 것도 있겠죠. 자, 맞을 경우에 무슨 값 표시한다고요? 남성용 표시한다 했죠. 요 사항에 맞는 함수가 무슨 함수라고요? if 함수. 조건, 콤마, 남성용. 자,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표시해야 될 값이 여성용, 아웃도어 아직 두 가지가 더 남았죠. 이때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만족하지 않는 자리 값을 표시해야 될 이 세 번째 인수 자리에 뭐 if를 한번 더 쓰는 구조라 그랬습니다. if 조건은 제품 코드의 마지막 오른쪽 라이트 에서 한 개를 뽑았을 때 이게 뭐냐고요? 이번엔 W이냐 물어봅니다. 만족한다면 무슨 값 표시? 여성용이라는 문자 표시를 한다. if 하나를 적으면 값을 두 개까지 처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미 세 가지 경우 중에 두 가지를 처리했기 때문에 그 외에 나머지는 따로 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if 함수에서는. 그래서 그 외에 나머지는 out도어라는 문자 표시를 한다. 그 다음 커서 기준 가장 가까이 있는 함수가 요 if 함수죠. 첫 번째 인수, 두 번째 인수, 세 번째 인수. 그러면 함수의 마무리 가로 닫아 주셔야 되고. 그 다음 커서 기준 또 가까이 있는 함수가 요 if 함수입니다. 첫 번째 인수, 두 번째 인수, 이 전체를 세 번째 인수로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중첩 if 함수라는 이야기 해드렸죠. 그리고 그래서 결과를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시고 결과를 비교해 보시면 틀림없이 제대로 나왔을 겁니다.